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의 김정희입니다. 이번 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 2편으로 그 목차 3번, 4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번, 4번 사항은 제가 2015년도 1월에 1박 2일로 그 종카 박사의 그 세미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좀 재구성하고 실제로 농장에 맞게끔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장별 생산 목표 달성률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피그 플랜 상에서 들어가게 되면 번식동 관리, 그 다음에 모돈 보고서, 교배 성적 그 항목을 눌러보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교배 목표 달성률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배 목표 달성률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빨간색 칸을 친 거는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 파란색 칸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일 왼쪽에 배치 부분은 주간관리 농장이면 1주, 3주간관리 농장이면 3주로 이렇게 기간을 배치를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분만은 실제로 배치당 분만 틀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분만율도 농장에 맞게끔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 목표 교배 복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당 목표 이유두수를 넣어주면 목표 분만 복수랑 목표 이유두수가 곱해서 배치당 몇 두의 이유를 해야 되는지가 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누르게 되면 실제로 그룹, 주차별로 해서 실제 농장의 교배 복수, 분만 복수, 이유 두수도 나오지만 교배 목표 대비 달성률도 100분위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다시 그래프화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표 100% 달성 대비해서 분만, 교배, 이유가 몇 프로 달성했는지 한눈에 그래프로 나타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쉽게 볼 수가 있는 참고사항으로는 교배 목표 분만 달성 교배 목표 달성률과 분만 목표 달성률의 그 그래프의 차이가 크게 되면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분만율이 낮아진 것을, 그 배지에서 분만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 목표 달성률과 이후 목표 달성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그 원인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총산 자체가 낮아졌다거나, 또는 총산은 문제가 없지만 질병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산미라 발생이 증가해서 실산이 감소됐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산 실산 산자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만사 관리나 PRRS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유전 폐사율이 증가해서 목표보다 이유를 잘 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분만 목표 달성률과 이유 목표 달성률의 그래프의 그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니는 6개 농장 중에 6개를 한번 목표를 달성률이 얼마나 되고 실제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B 농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분만율을 목표를 90%로 잡았고요. 나머지 4개의 농장은 8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당 이유수도 AB 농장은 12두, 나머지 4개의 농장은 11두로 복당 이유두수를 그 목표로 잡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농장들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A 농장을 아까 표에서 보인 그 목표를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목표 대비 농장의 그 교배 분만 이후의 달성률을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주목할 점은 이 농장의 목표를 설정한 교배 목표는 그룹당, 즉 배지당 53복인데 실제로 2019년도에는 58복씩 교배를 시켜서 목표 달성률을 108%로 8%를 초과한 달성률을 보였고요. 그러나 분만 복수 같은 경우는 분만 트리 배지당 48개여서 제가 48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는
배지당 47복씩 분만을 시켜서 달성률이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두스 같은 경우는 산자수가 떨어지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89%로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실제 농장의 배지당 분만 틀과 그리고 농장에서 실제 분만 복수가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보시면 배지당 목표는 48복이지만 47복을 분만을 했기 때문에 매 배지당 분만 틀을 한 개가 비워놓고 그 분만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는 그 52그룹, 1년에 52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분만틀 한 개씩 비워서 연간 52두에 분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이 농장의 평균 이우두스와 이우 육성률, 그 다음에 그 농장의 경영 분석 결과 추가됐던 순이익을 계산해서 대입해 보면 이 농장은 거의 1,300만 원 정도의 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B농장도 이제 목표치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실제 2019년도 1년간 교배 분만 이후의 두수와 달성률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B농장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배지당 56복씩 분만틀을 꽉 채워 분만을 시켰어야 되지만 실제는 4개의 분만틀을 비워놨고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모든 106두의 분만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해서 보면 이 농장은 6,166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C 농장도 보시면은 배지당 4개의 분만틀을 비워놨기 때문에 연간 70두의 분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경영 분석이 잘 안 돼서 그냥 출하도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연간 589두를 출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D농장은 마찬가지로 그 배지당 24복을 분만시켜야 되지만 실제로는 22복을 분만시킴으로써 2개의 분만틀이 비워뒀고요. 그 다음에 연간 32두의 분만 기회를 놓침으로써 1,893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농장은 한 개의 분만틀을 배지당 비워놔서 연간 32두의 분만 기회를 놓치고 경제적으로 1,8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F농장 같은 경우도 그 배지당 3개의 분만틀을 비움으로써 연간 50두의 분만 기회를 놓쳐서 이우두스와 이우 육성률을 대입해 보면 483두를 더 출하할 수 있었음에도 출하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A농장은 교배 목표 달성은 108%로 좋았지만 분만율이 떨어지면서 분만 목표 달성률이 98%가 됐고요. 또 산자수가 떨어지면서 이후 목표 달성률도 89%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B농장은 교배 목표 달성률이 100%가 되지 않고 96%였지만 그 분만율이 그 목표 대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배와 분만 목표 달성률의 차이가 2%밖에 가장 낮은 차이를 보이는 농장이고요. 그리고 또 PRS 발생으로 인해서 이후전 폐사율과 사산미라가 높아서 이후 목표 달성률을 과 분만 목표 달성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의 농장을 그 연간 아까 말씀드린 배지당 그 비워진 분만틀과 연간 분만할 수 있는 모든 수를 계산해서 했을 때 연간 출하도수는 다음과 같고요. 이걸 다시 농장 모든 규모에 맞게끔 MSY로 환산하게 되면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MSY 5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틀을 비워뒀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정 이우두스와 분만틀 110% 분만입니다. 그 보정 이우두스는 제가 그냥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보통 모돈 복당 이우두스를 우리가 이우두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정 이우두스는 모돈 복당이 아닌 분만 틀당, 배지의 분만 틀당 이우두스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농장들 중에 A 농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2019년도 전사선적상에서는 1년간 평균 이유두수는 11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배지당 분만틀은 48개지만 47개씩 분만을 시킴으로써 분만틀 1개가 비워졌을 때 이걸 보정 이유두수로 다시 환산해 보면 10.8두로 0.2두가 이제 감소하는 보정 이유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5농장도 똑같이 분만틀로 해서 분만틀당 이유두수인 보정 이유두수를 계산해 보면 뭐 거의 한 1두 정도 일반 이유두수보다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만틀을 비우지 않고 가득 채워서 분만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100%가 아닌 110% 분만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A농장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복당 이유두수가 11.0두였고요. 그리고 분만틀을 100%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복당 이유두수와 보정 이유두수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정 이유두수는 11.0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10% 분만을 시키게 되면 이유점 폐사율 이런 거를 적용하고 계산했을 때 보정 이유두수는 12.1두로 기존보다 1.1두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5개의 농장도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해 보면 복당 이유두수보다 분만틀당 이유두수가 거의 1두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지당 이유하는 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굳이 분만틀 100%가 아니라 110%를 분만시키는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분만틀 110%를 분만시켰을 때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의 초과 분만을 시켰기 때문에 실산자 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산자 수만 많아져서 포유 개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실산자 수가 10%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생시체중이 1kg 미만인 저체중 자손들, 그리고 뭐 활력이 떨어진다거나 선천적인 기형이나 지제 문제가 있는 그런 자손들을 초기에 강도퇴 시켜서 좋은 강한 자손들만 이유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배지당 아까 보정 이유두수가 1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유두수도 증가를 하고요. 좋은 자손을 이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 체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출하두수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출하인력 단축과 사료비 절감 효과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시체중, 즉 이제 강한 자손들을 저체중 자손들을 초반에 강도퇴시키고 좋은 자손들을 포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시체중도 만약에 보정을 해보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효과에 대한 자료를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체중을 크게 이제 가벼운 그룹, 중간, 그 다음에 무거운 그룹 3개로 나눴을 때 151령 출하 시점에서 무거운 그룹은 가벼운 그룹보다 체중이 6.6kg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10kg의 출하 체중으로 보정했을 때는 12.1일의 출하 인력 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를 분만시켜서 생체중 높이고 그래서 이유체중, 이유두수를 높이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지를 다시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110% 분만을 시키기 위한 그 실행 계획이 있는데 단순히 110%를 분만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지에 분만틀이 10개가 있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목표로 110%를 분만시키려고 하면 분만 예정인 모돈이 11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만틀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에서 11마리를 분만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분만 예정 모돈 11두 중에서 분만 일자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만 일자가 좀 더 빠른 개체,
그리고 그 중에서 4산 이상의 경산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돈이 먼저 분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자돈에게 초유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자돈에게 초유를 공급한 이 4산 이상의 분만 일자가 빠른 모돈은 이제 분만틀을 비워줘야 나머지 한 마리가 분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만틀을 비우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유만 먹이고 이유를 해서 발정임을 교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대리모 역할로 쓰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강도태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만틀을 비워주고 다시 그 남은 분만틀에 나머지 모돈 한 마리를 투입시켜서 분만을 시키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체중 자돈들, 그 다음에 문제돈들을 포유 초기에 바로 강도태 시켜서 강한 자돈들을 포유를 개시를 하는 것이 그 실행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사항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먼저 분만을 시키고 분만틀을 비워준 이 모돈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첫 번째였던 이유하고 발정이 오게 되면 다시 교배시키는 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세미나 들었던 종카 박사는 4산 이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궁금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뒤에서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루 포유하고 이유한 모돈과 28일을 포유하고 정상적으로 이유한 모돈에서 그 제기 발정일, 그 다음 생산 성적인데요. 보시면 이유 후 7일 이내에 거의 100% 정도 발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정만 온다고 해서 다 교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시면은 교배하고 나서 그 분만율과 그 다음에 산자수의 경우는 1일 포유하고 이유한 모돈에서는 69%, 그 다음에 실산자수는 9.8%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만율이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포유를 마친 28일 포유하고 이유한 모돈보다 낮은데요. 여기는 1산에서 6산의 모돈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종카 박사 말대로 4산 이상의 모돈들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분만율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임신에 성공했지만 분만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유산이 되고 유산 모돈이 다시 발정이 와서 교배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유산을 하고 며칠령이 유산했는지는 사실 나오진 않아서 말기 유산, 뭐 임신 100일 이후에 이후나 뭐 90일 이후에 유산한 뒤에 바로 발정이 와서 교배했던 자료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유산 후에 재교배했던 그룹, 그 다음에 재발라서 다시 재교배했던 그룹,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처음 교배해서 성공한 3개의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유산 후에 재교배했었던 모든들의 분만율을 보시면 86.5%, 그 다음에 총산도 12.5도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후에 하루 초유 공급 후에 이후에 곧바로 이유하고 발정 와서 교배한 것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는 그 임신 말기돈을 이제 분만사에 입식을 하고 입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모돈의 경우는 그 사료통이 이제 잠궈져 있었는데 관리자가 그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임신 말기돈이 사료를 먹지 못한 상황에서 등뼈가 보일 정도로 되게 마른 케이스고, 그로 인해서 이제 106일 임신 106일 만에 이제
조산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주일 이상 빨리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젖을 빨 수 없는 그 상황이었고 다 죽게 됐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거를 이제 도태시키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이제 물어보셔서 저는 어차피 도태시킬 거라면 일단 이유를 해보고 발정 오면 교배 한번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임신 106일령 3월 1일에 분만을 했고 3월 2일 다음날에 이유를 했습니다. 근데 6일 만에 발정이 왔고 교배해서 분만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 2편에서는 첫 번째로 배치단 분만틀을 비웠을 때 얼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110%를 분만시키고 그 다음에 저체중 자돈, 문제돈들을 강도태해서 건강한 좋은 자돈들을 포유해서 이유체중과 이유두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